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이 결승 한일전에서 일본의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부러워하는 나라 중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써낸 히딩크 감독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은 자국의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감독이 아닌 황선홍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안게임을 제패한 것을 보며 한국인 감독들은 역시나 레벨이 높다며 감탄하고 있는데요. 특히 역전승을 거둔 점에서 위닝 멘탈리티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결승 경기 시작 2분 만에 우리 대표팀은 미처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통안의 선제 실점을 당하며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개의치 않고 빠르게 팀을 재정비하여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압박 축구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완전히 말린 일본을 상대로 우리 대표팀은 전반 27분 황재원의 택배 크로스를 받은 정우영이 감각적인 헤더골을 만들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11분 다시 한번 황재원은 도움을 올렸습니다. 단독 드리블로 일본 박스권에 도달한 황재원은 크로스 패스를 넣었고 이 과정에서 볼이 흐르며 혼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처하지 못한 일본 수비수들을 제치고 조영욱이 다이렉트로 슈팅을 하여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일본에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결승전에서 지고 있어도 굴하지 않고 역전을 만들어내는 정신력이 빛났습니다. 과거 박항서 감독님이 있던 시절 베트남 또한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함에도 헝그리 정신을 보이며 동남아시아에서 좋은 성적을 꾸준히 냈었는데요. 특히 2018년 자카르타 대회에서 무려 일본을 꺾고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축협에 의해 프랑스인인 필립 트루시의 감독으로 교체하면서 선진 기술 축구를 도입하겠다고 선포한 현재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설렁설렁 뛰면서 하위 팀들에게조차 덜미를 잡히며 기술은 둘째치고 정신력부터 썩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 축구 도입은 성급했다면서 다시 한국인 감독을 데려와 체력 향상을 통한 압박 축구 전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팬들이 트루시의 감독을 비난하고 있다. SEA게임 2연패를 이끈 박항서 감독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많은 팬들이 박항서 감독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의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축구선수 이강인에게 PSG 구단이 공식적인 축하를 보냈다. 한국은 이처럼 유럽 최고의 구단에서 뛰고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한국과 달리 우리 축구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처럼 한국 축구의 위상을 부러워하고 박항서 감독님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 또한 비슷한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베트남의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들을 번역하여 가져와 보았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고국이 우승한 것을 축하합니다. 한국팀의 공격적인 압박 축구는 과거 박항서 감독님 시절 우리 대표팀의 색깔과 비슷합니다. 이런 축구를 우리 대표팀에서 다시 보고 싶네요.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은 과거 베트남과 태국의 SEA 축구 결승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퀄리티였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축구가 구식이라며 서양인 감독을 데려온 베트남 축협은 이런 한국 축구의 수준이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요? 최근 한국과 일본 성인 대표팀들은 무려 월드컵에서 독일과 같은 세계 최강의 국가들을 이기며 유럽에서도 더 이상 얕보지 않는 축구대표팀을 보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군요. 한국과 일본은 유럽 클럽팀과 비슷한 수준의 축구를 합니다. 실제로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유럽의 일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박항서 감독님 시절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매우 슬퍼요. 한국의 승리를 통해 박항서 감독님이 매우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축구 감독으로서의 열정에 불이 붙으셨을 텐데 베트남 축협은 무엇을 하고 있어? 빨리 연락드려서 다시 모시고 와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일본을 앞섰는데도 압박을 멈추지 않는 공격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축구는 왜 이런 압박 축구를 구식이라고 탄압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전술은 우리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분은 무엇을 더 증명해야 했을까요? 한국과 일본은 둘 다 기술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기술적 축구에 더 치중했고 반대로 한국은 높은 체력을 앞세워 압박을 통한 공격 축구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과거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 대표팀이 그랬던 것처럼요. 결과는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패배는 마치 기술만을 중시하는 지금의 베트남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때 꽝하이가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축구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손흥민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정신나간 팬들도 많았죠.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는 이번 한국과 일본 결승전에서 뛰는 공격수들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레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진 축구를 하겠다는 자만에 빠져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트루시에가 추구하는 기술적 축구 스타일인 일본이 박항서 감독님의 압박 축구 스타일에 완패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스타일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이번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증명이 되었네요. 박항서 감독님이 그립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떠난 이유는 무능한 베트남 축구협회와 그를 비난하는 온라인 축구 코치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트남 축구를 망쳤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돌아와서 다시 베트남 축구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형제들을 축하합니다. 10월 어매치 평가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국이 무려 3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을 차지했군요. 아시아의 왕은 한국입니다. 우리도 빨리 트루시의 감독을 내치고 다시 한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의 라이벌 태국을 박항서 감독님의 공격 축구 스타일로 완전히 가지고 놀았을 때부터 그들이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한국에 패배한 일본의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다시 박항서 감독님을 모셔와서 과거의 공격적인 스타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베트남 네티즌들은 다시 박항서 감독님 혹은 한국인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현재 황선홍 감독의 압박축구 스타일이 과거 베트남을 지휘했던 박항서 감독의 스타일과 유사하다며 이러한 전술을 구식 취급했던 베트남 축구협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포츠 언론에서 과거에 많이 소개되었듯이 박항서 감독님의 히딩크식 압박축구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던 건 베트남 축협뿐만 아니라 온라인 베트남 축구팬들 또한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죠. 이러한 여론도 박항서 감독님에게 상당히 큰 짐이었을 텐데 이제 와서 베트남 네티즌들이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어제인 8일 퇴단식을 진행하였고 금일인 9일 오후 대표팀들이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축구, 야구와 같은 인기 종목은 일본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다른 종목들에서도 스타 선수들이 쏟아지며 좋은 성적들을 냈기에 내년 파리올림픽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고생한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더욱 좋은 기록으로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